네, 계속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한 아, 그 마지막 인지 요약을 하는 건데요. 가볍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유형 1, 2, 3 별로 이제 생략, 유형 1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사항이죠. 하면 더 좋은데 뭐 선택사항이라고 하면 누가 뭐 하겠어요? 안 해도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 유형 1 경우에는 거의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정보도 이제 1만 명 그 미만으로 이제 수집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내부 관리계에 수립하는 여력이 없죠, 사실. 그래서 뭐 거의 하여튼 선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접근 권한을 이게 유형일은 이제 항상 염두에 둘 게 이제 소상공인 정도이다, 개인이다, 네? 뭐 이런 정도를 본다 그러면은 접근 권한 같은 것도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거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담당하시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뭐 여러 명일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선택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5회 정도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 횟수 잘못 입력하면은 이제 접근 차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여기 보면은 VPN이라든지 전용선도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거나 인증 수단을 해야 되는 것도 그 옵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선택 사항이죠.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 경우에 연일에 취약점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선택사항 그러니까 아마 이 고유식별 정보를 여권번호라든지 운전면허라든지 외국인 등록번호 뭐 주민번호는 저 법적주의에 의해서 그 저기 저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요것도 수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사항으로 이제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업무 처리 장 세션 타임아웃이죠. 세션 타임아웃을 이제 적용하는 것도 이제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안전한 암호키 이용, 보관, 배포, 파기, 절차 수립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접속 기록, 악성 프로그램, 백신 설치야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접속 기록 보관하는 거는 이게 소상공인들이 쉽지 않지만 하여튼 유출을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추적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용 단말기 안전 조치도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재해는 뭐 유형 2까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죠. 자,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ISMS-P 만약에 인증을 구축 운영을 한다 또는 인증을 받는다. 여기 PIMS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를 이제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통제 항목을 보면은 그 다음에 피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제 심사를 받을 때 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이런 거를 꼭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보면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를 이제 작성을 한 건데, 이 흐름도는 학사정보예요. 대학교의 이제 학사정보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법률을 배웠고 개인정보보호법 배웠고 그다음에 뭡니까 안정성 확보 조치 고시를 우리가 지금 학습을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요구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흐름도 이거를 봤을 때 이 A, B, C, D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5초 정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5초 정도 보셨다고 보고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학생 사용자가 이제 그 웹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는 거예요. 학사정보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하는데 HTTP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HTTP는 암호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여기 회원 정보가 필수는 아이디, 비밀번호, 뭐 외국인 등록번호, 이메일 이런 거를 이제 수집한다는 거죠.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선택은 집 주소예요. 어쨌거나 개인정보가 이제 넘어갈 때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반드시 SSL, TLS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안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암호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TTPS로 이제 해서 암호화 전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또 학생 사용자가 회원 정보 처리 화면에서 회원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회원 정보를 조회하고 변경하고 뭐 탈퇴할 때도 개인정보가 전송이 되죠. 자, 근데 이제 대학교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아니에요. 그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그러면은 뭐 어떤 개인정보를 전송하더라도 이게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어, 뭡니까? 안전성 확보 조치, 그러니까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 처리자 경우에는 고유식별 정보하고 비밀번호하고 바이오 정보는 암호화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혹시 계좌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그 카드 번호 이런 거는 뭐 암호화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는 비밀번호는 물론 이제 일반형 함수고요. 나머지는 뭐 사실 암호화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때문에 HTTP를 쓰면 어떻게 돼요? 평문으로 날아가죠. 그러면 이게 스니핑해서 금방 가로채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예,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HTTPS로 SSL, TLS 1.3 버전을 적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 B, C가 어디죠? 아, C 했죠? B 했고 D를 보죠. 여기가 1배치입니다. 1배치를 통해서 인터넷 FTP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기관에 제3자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3자 제공한 게 교육 프로그램 전달이 예를 들면 이게 뭐 법률 또는 법령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업무는 뭐 저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3자 제공을 할 수 있죠. 뭐 어쨌든 그러건 뭐 어쨌든 뭐 동의를 받아서 하건 이게 지금 일 배치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낸단 말입니다. 이게 괜찮은 건가요? 이게 보내는 거에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요. 외국인 학생들. 그러면 이제 고비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암호화 전송을 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은 안 되는 거죠. Secure FTP를 쓰던가 아니면 Secure Shell을 적용을 해서 전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 배치로 해서 USB로 해요. USB는 이게 암호화 시키는 게 아니죠. 암호화 시키는 USB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안 USB를 이용을 해서 이 전송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월 배치를 통해서 3년 경과한 건 자동 삭제를 해요. 이제 가정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3년간 보관하겠다. 예. 또는 뭐 3년 보관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월 배치해서 파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3월 15일 날 가입을 했어요.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이게 3년 지나면은 3월 예를 들면 3년 지난 3월 15일은 5일 이내에 파기를 해야 되니까 뭐 3월 20일까지는 파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월 배치면은 3월 말에 이게 배치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10일 지연이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배치로 돌아가야 돼요. 1배치로 돌아가서 3년이 경과된 거는 자동 삭제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업무에 대한 거를 IT를 적용을 해서 자동화를 시킬 때 특히 이제 외부를 많이 이제 설계를 하고 구축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반드시 이 법적 준거성이라는 거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를 반드시 이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된다. 이 컴플라이언스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또는 중대한 거는 과징금, 예, 어떤 벌칙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출이 되거나 이러면은 벌칙해서 뭐 징역 또는 어, 벌금, 예,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제 IT를 할 때 이 정보 보호에 관련된 그 법적 준거성은 뭐가 있는지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잘못된 거다. 우려사항을 여기 얘기했죠. 우려사항이라는 거는, 우리가 vulnerability하고 취약성하고 threat,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때 이 자산에 대해서, 이 각각 자산에 대해서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 이 취약성을 이용한 어떤 위협, 이 발생을 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각각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위협과 이 취약성을 같이 해서 우려사항으로 이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예,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려사항을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 B를 얘기를 안 했네요. 아까 이 비밀번호를 일방향 함수로 암호화할 때는 어, 샤256 256비트 이상으로 일방향 함수 암호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샤1 일방향 흡수로 되어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샤 160비트를 하면은 이거는 대입 공격에 의해서 원래 정보 평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크랙스테이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크랙스테이션 .net인가에 들어가면은 이 160비트나 이런 걸로 MD5로 이렇게 해시한 거를 이 해시 함수를 만약에 넣으면은 MD5로 되어 있는 해시 함수를 넣으면 이게 텍스트 평문으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그런 홈페이지예요. 이걸 테스트를 해보면은 샤256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거 예를 들면은 뭐 ABCD라든지 ABCD를 샤256으로 해시하면 256비트의 이제 해시 값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crackstation.net에 입력을 하면요, ABCD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비밀번호 이제 할 때, 예를 들면 1, 2, 3, 4 이걸 가장 많이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비밀번호 설정할 때. 근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 A라는 사람도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C라는 사람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비밀번호. 근데 비밀번호가 같으면 우리 리눅스에서 etc 밑에 섀도우 밑에 이제 그 암호화 일방향 함수 예를 들면 샤256을 써서 여기에 이제 입력이 되겠죠.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1, 2, 3, 4, 1, 2, 3, 4 이게 같으니까 이게 같은 해시 값으로 이게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유출이 됐어요. 유출이 되면은 이 해커가 얘네들은 해시 함수가 같으니까 비밀번호가 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눅스 뭐 OS 같은 경우는 솔트라는 걸 넣죠. 추가적으로 이 솔트 값을 추가를 합니다. OS에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솔트는 서로 다른 값이죠. 그러면은 여기 샤256의 해시 값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고 여기는 뭐 2로 시작하는 거 예를 들면 3으로 시작하는 거 서로 다른 해시 값이 이 섀도우에 이제 들어가서 서로 다른 이게 뭐 해킹이 되더라도 이게 비밀번호가 같은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솔트를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참고문헌 보시면은 제가
뭡니까? 안정성 확보 조치 관련해서는 29조 법 29조에 따라서 이게 시행령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시행령 조항이. 이게 30조였죠. 그 다음에 48조 2에 따라서 2인가 3인가에 따라서 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고시가 이제 나왔고, 요 시행령 30조에 따라서 고시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방송 사업자, 그 다음에 수탁자를 대상으로 한 고시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자 모두에 해당되는 그런 고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고시 통합이 될 예정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는 고시 통합된 버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리겠다. 그럼 그거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용이 거의 같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해설서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이 해설서도 아마 고시가 통합되면 이 해설서도 통합이 되겠죠. 그죠? 통합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고시 통합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이고 이게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이면은 요거 이제 공통된 거는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 서로 배타적인 것도 고시 통합안에 이제 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알면은 고시 통합 안이 나오면은 다 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다 통합이 되어 있다. 다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망분리하는 게 있었죠. 망분리. 예, 요 망분리하는 거. 요거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 관련된 시험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뭐 자격증을 뭐 따기 위해서 할 경우는 반드시 요 해설서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합문에 대해서는 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볼 수 있고요. 여기 따따따 프라이버시 지오.kr도 있어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좀 법률, 개보법 법률, 그다음에 망법에 대한 법률, 뭐 그다음에 고시 뭐 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이제 강의를 했고요. 여러분들 아마 개인정보보호가 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률이 이렇게 돼 있구나. 우리가 IT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을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